자, 이제 화면 다시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화면에 그려보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일시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것처럼 느끼시면 되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걸 사용해서 그려볼 거예요. 음,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이 코드 지금 수업 페이지 하나 올려드릴 건데 이것도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이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서 꺽쇠 느낌표 골뱅이로 시작하는 친구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얘를 그대로 복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저는 list.jsp에다가 적용을 할 건데 list.jsp에 와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얘가 뭔지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이 친구, 이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우리가 이제 JSTL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게끔 폼에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불러와서 이제 그 의존성이 주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상황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적용을 못 시켜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하나 더 넣음으로써 해당 이게 들어있는 이 블럭시온 이 문구가 들어있는 해당 JSP 파일 안에서 JSTL을 쓸 거다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보이면 그 뒤에 보이는 프리픽스 있죠. 얘는 아까 접두사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접두사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할 때 C 콜론 그리고 뒤에 JSTL 문법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게 될 거예요. 근데 문법 뭐 있는지 모르죠. 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쓸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생각보다 낯익은 애들이 좀 있어요. 일단 포이치 뭐겠어요?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여러분들 그 자바에서 while 그리고 for 향상된 for가 있죠. 향상된 for를 이제 구글링 같은 거 해볼 때 포이치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읽어도 상관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포이치 이건 기본적으로 반복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if 당연히 조건이겠죠. 여기도 조건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파람 얘는 파라미터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쓸 일은 딱히 없을 것 같고 리다이렉트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거 리무브는 뭐 지우는 걸 거고 밑에 있는 set 이거는 설정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하고 메인에다가 끄적끄적 했던 게 이 셋이었는데 뭐 하는 거냐면 JSP 안에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JSTL 문법을 사용해서 변수를 생성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있고 뭐 추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DB 공부를 조금 따로 해보신 분이라면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잠깐만 DB 아니다. 추스 DB에서도 얘를 겪을 일은 딱히 없군요. 이건 마이바티스에도 있는 건데 이제 다중 조건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이제 if, else if 이런 식으로 쓰죠. 이런 식으로 그것처럼 추수를 사용을 하면 이제 추수를 쓰고 when이라고 하는 걸로 그 상황을 나누고 그리고 otherwise가 else의 역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좀 있어요. 그냥 if를 쓰면은 else if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또 여기에 나오는 것들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웬만한 거 다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주로 쓰는 거는 뻔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 따라 하시면 금방 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있어야 여기서 이런 걸 쓸 수 있다라는 거. 지금 main.jsp는 제가 지워놔서 이제 없거든요. 여기다가 C 콜론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여기는 없어요.
꼭 저거를 내가 JST를 쓸 곳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이 한 줄.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이거부터 해볼 거예요. 포이치를 사용해서 반복문을 좀 돌릴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articles라고 하는 애는 리스트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DB에서 여러 줄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get articles를 통해서 가져온 결과는 리스트인데 제너릭의 아티클이 이 결과로 받아올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순서가 있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로 받아와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반복문을 돌려야 한 줄 한 줄 꺼낼 수 있는 거니까. 자, 이 포이치라고 하는 이 안에 이 바라고 하는 애를 쓸 수 있습니다. 이 var. 이 친구는 그냥 간단하게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ariable이에요. variable. 바. 이 variable에는 제가 article이라는 이름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items라고 하는 속성을 또 열 겁니다. 여기에는 달러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한 뒤에 articles라고 넣을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articles를 받아온 상태예요. 그거 가지고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 이 달러 중괄호로 감싸져 있는 articles는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넘길 때 모델에 담아서 넘기는 이 키를 불러오고 있는 거고요. 이 articles 키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이 붙었다. 그럼 여기서는 articles 1로 불러야 돼요. 이렇게 키를 매칭시켜서 불러내면 이 밸류를 이 자리에 안착시켜 줍니다. 그리고 items, 여러 개의 아이템, 순회할 수 있는 요소를 뜻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이 var 변수는 얘가 한 번 반복될 때마다 꽂아줄 이름이에요. 변수의 이름. 이거랑 그래서 똑같은 거죠.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div를 사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해볼 수 있어요. 피클의 id reg date 사이트 멤버 아이디가 하나 있죠? 업데이트 데이트도 있군요. 그리고 사이트 바디 우리가 아티클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맞죠? 6개? 너는 왜 노란색이 나오고 있니? 아하. 이게 뭔 소리지? 일단 해보죠.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hr 태그 하나 만들어서 구분선 하나 지어주고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내보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갖고 있는 게시글 번호, 작성일, 수정일, 멤버 아이디, 타이틀과 바디까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articles는 컨트롤러에서 넘겨주는 모델에 add attribute를 할 때 사용하는 키 값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반복이 한 번 될 때마다 꽂아주는 자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금 값을 꺼내고자 했던 곳에 사용된 건 이 article이라는 이름이죠. 그죠? 이 article이라는 이름은 얘를 쓴 겁니다. 얘를 articles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복되는 과정에서 꽂혔던 이 변수가 들고 있는 그 값에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점을 찍어서. 우리가 자바에서 사용했던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바에서 우리가 articles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를 반복문을 돌려서 아티클에 꽂으면 그 아티클이 들고 있는 애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점 찍는 것까지 완벽히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
아티클스가 순회하는 요소고 여기서 아티클스를 남겨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걸 반복문에 돌려서 얘를 꽂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컬럼들은 이 변수들은 그죠? 얘를 보고 제가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아티클은 어떻게 얘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아티클스가 여기서 넘어와요. 이렇게 세팅돼서 넘어와요. 그럼 이 아티클스는 이제 리스트 아티클이란 제너릭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일 거고 그걸 우리가 키를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 불러오면은 결국 리스트 아티클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걸 반복문을 돌렸어요. 돌리면서 아티클에 담았죠. 담아서 그 안에 있는 값을 꺼내는데 우리가 지금 얘를 보고 꺼내고 있어요. 여기 있는 변수들. 여기에 만약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에러 나요. 저거 없다고. 없는데 어떻게 꺼낼 거야? 이런 프로퍼티 없는데?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그냥 알아서 아티클 타입까지 찾죠. 에러 내용만 봐도 우리가 다른 내용 안 읽어봐도 이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아티클 타입이라는 걸 여기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자, 이건 복합적인 얘기인데 우리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이거 설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이바티스에서 우리가 매퍼라는 걸 달고 마이바티스로 쿼리를 날려서 지금 cat 아티클 쓰면 이거 한 거죠. 이거 했죠. 이 쿼리가 날라간 결과를 우리가 어떤 리턴 타입으로 받아요? 리스트 아티클로 받죠. 리스트 안엔 아티클밖에 안 들어있겠네요. 아는 거예요. 이 아티클이 어디에 있는 아티클인지까지도. 왜? 설정해놨으니까. 이해되실까요? VO까지 아는 거예요, 경로를. 그러니까 이 VO 안에 있는 아티클을 찾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 리턴 값을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얘가 받았잖아요. 얘도 타입이 이거니까 넘겨온 애도 리스트 아티클이니까 얘가 그냥 아는 겁니다. 이런 세부적인 설정들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넘겨줄 때 신경만 잘 써주고 꺼냈을 때 신경만 잘 써주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지금 컨트롤러에서 넘길 때에도 이 애드 어트리뷰트는 여러 개를 써도 돼요. 하나만 써야 된다 이런 거 당연히 없어요.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단 주의해야 될 게 뭐겠어요? 키랑 밸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키가 절대로 중복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맵에서의 기본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키만 중복되지 않으면 다 몇 개든지 간에 같은 값을 넘겨도 돼요. 다른 키로. 근데 그럴 이유는 딱히 없으니까 그렇게는 잘 안 쓰지만 어쨌든 여러 개를 다 넘길 수 있고 그럼 넘겨온 걸 가지고 우리가 키 가지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전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타이틀을 쓰는데 여기서 오타를 내버린 거예요. 이런 애는 없잖아요. 아티클 안에. 그쵸? 그럼 얘가 이것도 못 찾는다고 뭐라 해요. 이런 거 없는데? 여기에 없는 걸 쓰거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없으면 여기서 못 불러온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없애거나 아니면 여기서 없는 걸 쓰거나 둘 다 똑같이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간단하게 보여주는 건 해봤으니까 이제 진짜 구조를 좀 갖춰서 보여줘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여줄 건 아니니까 이거 그냥 살려놓고 애초에 얘를 좀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자. 테이블 태그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에 t 헤드 하나 달아주고 여기에 th tr이 없구나. tr 하나 만들어서 th를 번호, 날짜, 제목, 작성자 4개 날짜보다는 작성일 이렇게 해주고 t 바디 하나 또 열어서 tr 하나 열고 td
4개. 여기에는 얘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얘가 들어가고, 작성자에는 얘가 들어가고, 제목에는 얘가 들어가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지금 제가 옮기는 과정이에요. 아직 다 안 옮겼는데, 지금 이거 될까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반복이 안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아예 안 찍힐까요? 그 말이에요. 네? 얘 찍히긴 찍히는데 반복이 안 된다? 아니요, 얘는 안 찍힙니다. 왜냐면 얘를 돌려서 얻어낸 결과가 얘인데 지금 반복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변수는 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개념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벗어나 있죠? 안 돼요. 서버 안 도나? JSP라?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찾을 수 없어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화면에 아무것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이 친구가 올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고, 들여쓰기는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잘 맞춰 주시고요. 티에드 티바디는 우리가 저번에 안 써봤나요? 써봤나요? 안 써봤나? 근데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T 헤드 부분, TH를 사용해서 헤드를 하는 부분을 구분을 한 거고요. T 바디, 실제 컨텐츠 부분을 또 영역을 나눠서 그냥 구분해 놓은 것 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만 하면은 외곽선 같은 게 안 보일 거니까 보더 1 정도 넣어주고, 자, 그리고 결과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콜그룹 같은 거 사용해서 얘를 좀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겠고요. 그거는 차차 우리가 디자인을 입혀 나가면서 진행할 일이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랑 비교를 안 해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메인 페이지도 조금 더 손을 봐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는 홈, 여기에는 USR에 아티클에 리스트, 그리고 밑에다가 div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게 로렘 같은 것도 하나 달아주죠. 이 정도? 그리고 나서 메인 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냥 내용 좀 넣었고요. 별건 아닙니다. 아무거나 넣은 거고, 이런 거 만들어 놨어요. 자,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뭐겠어요? 탑바로 쓰려고. 우리 보통 사이트 들어가면 지금 우리 약간 이런 거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가 우리 그냥 그 브라우저 화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단에 탑바를 한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로고 위치시킬 거고요. 여기부터 이제 뭐 홈,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버튼들 메뉴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실제로 그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들 보여줄 거고, 이 상단 탑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공통으로 필요하겠죠. 그쵸? 그리고 잘 보시면 제가 리스트라고 하는 버튼을 만들어 놓고 href에 경로를 어떻게 썼어요? 네, 리스트 찾아가는 거 썼는데 땡땡 슬래시 같은 거 안 쓰고요. usr이라고 넣어놨어요. 근데 지금 당장 사실 여기에 땡땡 슬래시가 들어가도 이렇게 들어가도요. 리스트 잘 갈 거예요. 메인에서는 잘 가요. 왜?
USR 홈 메인인데 땡땡 슬래시면 전으로 올라가서 여기를 아티클로 바꿀 거고 리스트로 바꾸면 하겠죠. 문제 없네요. 자, 우리가 여기에 만드는 버튼들에는 USR로 시작하는 애들만 오진 않을 겁니다. 여기 중간에 바뀌는 건 당연한 건데 USR로 시작하지 않는 애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탑바는 상단에 고정시킬 거라고 했죠. 여러 군데에서 또 동일한 걸 불러다 쓸 거예요.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막바지에 했던 인클루드를 사용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얘를 불러올 겁니다. 왜냐면 여러 군데에 다 공통으로 필요한데 지금 이거를 내 위치에 가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게 상당히 효율이 좋지 못하잖아요. 이 작업을 매번 한다라고 치면 거의 웬만한 모든 JSP에 이게 다 들어갈 텐데 효율이 좋지 못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밖에 안 만들었지만 얘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면은 상단에 만들어 놓을 버튼들에 뭐 로그인도 있고 회원가입도 있고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들어가 있다? 너무 불합리하죠? 그래서 얘를 공통으로 뺄 건데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만약에 USR로 시작하지 않았다. 여기가 USR로 시작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드민으로 시작했다. 그럼 땡땡 슬래시로 못 찾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 적고 USR을 적어준 거예요. 절대 경로 느낌으로 써준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게 가능한 이유, 우리한테는 지금 컨텍스트 패스가 루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IP 주소 땡땡 포트 뒤에 이거 하고 그 다음 우리 경로예요. 여기 뒤에 뭐 없잖아요. JSP 아티클 매니저 때처럼 이런 거 뭐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패스가 존재했다면 이 패스를 우리가 세팅해서 넣어 놔야 돼요. 일단은 루트니까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 가는지 한번 해볼까요? 리스트 어쨌든 만들어 놨으니까 로고 누르면 홈 잘 가요? 이 루트 경로로 들어오는 게 홈 컨트롤러에 있는 이 친구가 요청을 받을 거고 리다이렉트를 해서 얘가 일을 할 거니까 문제없이 잘 가고 있고 홈도 마찬가지 클릭 잘 되죠? 지금 새로 고침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트로 가면 리스트가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끊죠. 네, 한 단계 끊고 그리고 아까 전에 수업 페이지에 공유해드렸던 태그 라이브러리 부분도 코드에 같이 올라갔을 거니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페이지에 올라갔고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단 메뉴 여기 홈으로 돌아가는 버튼이 없네요. 이것도 만들어 놔야겠네요. 근데 뭐 괜찮아요. 어차피 공통으로 이걸 빼고 나면 어차피 로고라고 하는 버튼과 홈 버튼이 있을 거니까. 자, 이 친구 이 부분을 페이지를 하나 따로 뺄 거고 그걸 빼면서 추가적으로 더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진행을 할 때 제가 헤드라고 하는 헤드 영역과 푸터 영역을 좀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일단은 USR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커먼. 그리고 이 안에 헤드 JSP 파일 하나랑
put JSP 하나, 두 개를 좀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헤드랑 풋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 이 네이버는 좀 다르긴 한데 제가 하려고 하는 상황은 상단에 탑바 메뉴를 고정하는 거였죠. 헤드 영역이에요. 푸트 영역은 보통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도 이 바닥 부분 있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보통 푸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를 좀 만들어 놓고요. 쓸데없는 걸 좀 끌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 헤드에 제가 이만큼을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쓸 거예요. 이걸 쓸 때 얘는 하나 있어야 돼요. 얘는 JSP 파일마다 무조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 거고, 이 타이틀의 메인 얘를 그냥 넣을 게 아니라 변수 사용하겠다. EL 표기법이죠? EL 표기가 이렇게 달러 중괄호로 쓰는 게 EL이에요. 그래서 얘는 근데 또 아까 이 말씀 안 드렸는데 리스트 가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얘는 모델에 담겨온 것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JSP 파일 안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 변수나 키들에 접근할 수 있어요. EL은. 그래서 모델에 넘겨준 것도 당연히 EL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전에 제가 C set 하면은 변수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걸로 만든 애도 EL로 쓸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둘 다 되는 거고. 그걸 활용하겠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넘겨줄 게 아니라 그냥 변수를 JSP 안에서 만들어 낼 겁니다. 그리고 구조를 여기 밑에다가 이런 거 하나 달죠. 섹션으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 해놓도록 하죠. 이게 JSP 파일에서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하다 보면 저처럼 알 수 없는 에러가 한 번씩 뜰 때가 있어요. 자, 이거 그냥 무시하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거슬리잖아요. 이럴 때 그 떠있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지금 여기 그어져 있죠. 이거 지워도 안 사라지거든요. X가 남아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이 한 줄을 잘라내기 붙여넣기 저장하면 사라져요. 그냥 줄 자체를 잘라내기, 혹은 그냥 전체 잘라내기 붙여넣기 저장하면 사라져요. 웬만하면. 이래도 안 사라지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라질 거고요. 이게 JSP 자체가 지금 STS에서 얘네가 사이가 안 좋다고 옛날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짜잘한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 여기를 제가 다 잘라버렸군요. 이거 하나는 가져올게요. 위에 이거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하나 쓰도록 하죠. Cset. 왜 C가 인식이 안 되지? 저장을 안 해서? 이상하네. 일단 써볼게요. 뭐야? 되잖아. Cset.
밸류 아니 베리에이블 해서 페이지 타이틀 밸류 여기에는 메인 그러면 메인 페이지 이거는 뺄 거고 메인 페이지 이렇게 그냥 여기도 대문자로 가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영역을 섹션으로 좀 분리를 해서 div 얘를 하나 더 감쌉시다. 그리고 이런 거 따라 넣어주죠. 얘가 필요 없고 그럼 헤드 메인 부터 오케이 일단 이런 느낌으로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헤드랑 푸터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불러오는 방식은 똑같아요.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방식 동일하게 가면 됩니다. 여기에 제가 set 밑에다가 불러올 거예요. include 파일 여기에는 땡땡 슬래시 커먼에 head.jsp 밑에는 root.jsp 지금 메인이 있는 위치는 홈의 메인인데 하나 올라가서 이 위상 안에 커먼으로 들어가서 헤드, 푸트 불러오겠다 이거죠? 이건 우리가 그때 해봤던 거니까 이러고 나서 메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죠?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페이지 타이틀이라는 변수에다가 메인이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대문자 메인 이걸 세팅을 하고 나서 얘를 불러왔죠. 그렇다라는 건 이만큼의 코드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그 상태니까 페이지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만들었으니 문제 당연히 없겠죠?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타이틀 세팅이 메인 들어가 있고요. 로고, 홈, 리스트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메인 여기 메인 또 들어가겠죠? 띄어쓰기 MBSP 하나 넣었고요. 페이지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로렘에 안녕하세요까지 그리고 푸트 얘는 딱히 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띄워 놓은 다음에 컨트롤 U로 코드를 보면 실제 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C set을 통해서 만들어낸 변수는 뭐 나타나는 건 없죠. 반복문 같은 문법이 실제로 화면에 출력되어 있지 않듯이 똑같은 거예요. 페이지는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가 지금 헤드에서 이 로고 버튼들 탑바 메뉴 밑에다가 얘를 넣은 이유가 이제 상단 메뉴가 맨 위에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타이틀이라는 그 메인 페이지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얘가 이 탑바보다 위에가 있으면은 탑바가 이만큼 내려올 거잖아요. 얘는 이제 기능의 지금 페이지에 대한 설명인데 탑바는 고정인데 얘가 밑에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위치를 좀 바꿔준 겁니다. 아까는 이게 위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거를 그냥 제가 바꾼 거니까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리스트나 앞으로 기능들 만들어 나갈 때에도 이거 똑같이 적용하면 탑바 메뉴 동일하게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제가 이만큼을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리스트에 가서 이만큼을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만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문구로 바꿔주면 얘는 이제 메인이 아니라 아티클 리스트로 변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불러와 있는 헤드에는 얘를 쓴다고 하면 밸류가 이거니까 JSP마다 변수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관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얘를 가져다가 이만큼 대신 넣어줄 거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리스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어때요? 타이틀 잘 바뀌어있고 이름 잘 바뀌었고 얘는 그대로 있고 리스트 잘 나왔고 문제 없죠? 실제로 코드를 까봐도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나는 구성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include를 하는데 지금 리스트를 방금 전에 바꿨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include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아티클 리스트로 바꿨다. 그리고 얘는 겹치긴 할 텐데 일단 한번 보죠. 어떻게 나오나. 아이고. 자, 메인에서 리스트 넘어가면 나오는 건 나와요. 근데 얘가 이제 두 개 나온 거는 여기 똑같은 게 있으니까 나온 거고. 자, 근데 페이지 소스 보기로 까보면요. HTML로 시작해서 body인데 그 안에 HTML 또 나와요. 이렇게 해도 구성이 안 되지는 않거든요. 나오긴 나오잖아요, 화면이. 근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문서 안에 문서, 문서 안에 문서. 이게 한두 개가 쌓일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세팅을 할 때 이만큼씩 지워가면서 세팅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처럼 돌리면 가져와서 이만큼. 위에 HTML로 시작하는 이 문서는 HTML이야 라고 하는 그 문구 자체를 빼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겹겹이로 쌓일 거니까. 그런 작업이 좀 괜히 필요한 게 아니라라는 거를 눈으로 좀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 다시 바꾸고. 자, 이렇게. 그러면 다시 리스트 잘 돌아왔죠? 여기서 이제 로고, 홈 버튼 다 있으니까 왔다 갔다 가능할 것이고. 그렇죠? 경로 잘 바뀌고 있고요. 문제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능들, 우리가 만들었던 기능들 추가적으로 다 적용해 나가면 되고요. 버튼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만들면 되고요. 이제 디자인 입히면 돼요. 그냥 뭐 디자인을 엄청 이쁘게는 못하겠지만 저도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깔끔하게 최소한의 디자인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 개인 프로젝트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디자인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쉬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안내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테일윈드 치트시트라고 검색을 했는데 이거 수업 페이지에 링크도 열어드리긴 할 겁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링크 하나 올려드렸어요. 테일윈드 치트시트라고 하는 링크가 하나 생겨났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냥 아까 제가 검색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사이트가 그대로 나오는데 이거 라이브러리예요. 우리 그 HTML 영역 공부할 때 라이브러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뭐 기존에 있는 거 불러다가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거 뭐 해볼까?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치면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점 찍혀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클래스로 이걸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속성을 그냥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말고 이런 것도 볼까요? 폰트 사이즈. 자, 폰트 사이즈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X 스몰, 뭐 스몰, 베이스, 라지, X 라지 이거에 따라 사이즈, REM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이런 걸로 그냥 클래스만 넣으면 이런 속성 들어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쓸 수 있다.
그 스타일 CSS 파일에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작업하지 않아도 클래스를 넣어줌으로써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외부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테일드 치트시트.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 외워서 쓸 수는 없어요. 이거 상당히 많은 게 정의되어 있고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도 되게 많아요. 우리 플렉스도 해봤으니까 플렉스 같은 것도 쳐보면 되게 많죠. 자, 근데 이거 다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검색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쓰고 자주 쓰는 거를 알아서 수치를 보려고 검색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할 수도 있어요. 이거 패딩 X축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단축키를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름 모르잖아요. 그러면 패딩을 치는 겁니다. 내가 배운 속성. 그럼 여기 나와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내려가다 보면 PX 제가 쓴 거죠. 패딩 X축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아는 스타일 속성을 넣어서 검색을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수치를 골라서 쓰면 된다. 근데 이것도 보면 1, 2, 3, 4, 5, 6, 7, 8, 9, 10인데 12부터 갑자기 14, 16으로 가요. 모든 수치가 다 있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없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적용을 해보고 안 먹어요. 안 바뀌었어. 그러면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드리고 쉬는 시간 플러스 시간 조금 드릴 건데 이 사이트에 있는 거를 넓게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이런 거를 막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정독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훑어보는 느낌으로 쭉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디자인 많이 할 거거든요. 이거랑 나중에 이제 데이지 UI라고 하는 친구 두 개를 섞어서 좀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한번 쭉 잘 이렇게 둘러보세요. 쉬는 시간을 가질 거고